이 프리프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설정에 세팅이 들어가 보시면 다행히도 이 내부에 자바스크립트를 바벨 컴파일 해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추가적인 개념, 프리셋 개념, 플러그인 개념 등등등등을 원할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라스트 2 버전 쓰는데 뭐 필요하면 라스트 3 버전 하시면 되겠죠. 설정에서 프리셋 env 체크되어 있으니까 얘가 알아서 변환 번들 되게끔 하시면 되겠죠. 다른 아이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으나 번들 자바스크립트, 미니파이 자바스크립트, 커피 자바스크립트, 타입 자바스크립트 등등등이 있죠. 편한 대로 확인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바벨을 혼용해서 쓸 것이므로 트랜스파일 위드 바벨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미니멈으로 바꿀 거다 하시면 미니 파일을 체크하시면 되지만 당장 미니 파일로 쓰시면 우리 굉장히 보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끄십시오. 자, 변환, 어레이즈, 뭐 할 거냐 말 거냐 기타 등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SCSS를 했던 내용이 있을 때처럼 SCSS를 썼을 때 내용처럼 이제는 뭘 할 수 있다? JS도 그 기능이 처리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HTML도 있나요? HTML도 퍼그, 옛날엔 J더라고 했어요. HAML, 슬림, 뭐 터프, 마크다운 등등등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HTML로 강제로 변환시켜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써야 되는 JS 기능을 이쪽에 스르륵 드래그해서 담아 주겠습니다. 자, 저는 귀찮아요. 그냥 크롬으로 바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냥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파일들을 처리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끔 저는 옵션을 걸어서 쓰겠죠. 네. 자, 너무 복잡해져 버리면 좀 그러니까 저는 디스트라는 디렉토리 하나만 만들어 주고 이곳의 데이터가 JS로 넘어가는 형태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역할 자체가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SCSS처럼 아예 확장자명이 다르다면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얘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자동으로 변환해준다던가 역할을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없고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세팅에 JS에서 컴파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그럼 아니면 여기서 폴더를 바꿔준다던가 해주셔야 됩니다. 디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은 조금 불편할 수 있더라 라고만 참고하십시오. 자, VS 코드 열어서 자, 너무 복잡한 아이를 하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세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건 자바스크립트 기초 개념이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기초 개념을 쓰긴 쓸 겁니다만 자, 밑에 있는 돔 위에 돔과 아래 돔 따로 나눌까? 자, 다시 또 새로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개념처럼 똑같이 섹션에 클래스 파트 h2 에크마 스크립트 넥스트로 자, 기준을 잡아서 자, ES는 사실은 ABBR 태그를 원래는 써야 되죠. 에크마 스크립트
이라고 써줄 거고요. 뭐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2015 버전, 소위 말하는 ES6라고 합니다. 이후의 버전을 통틀어 ES6, ES 넥스트라고 불리우며 뭐 넥스트 E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ES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자,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을게요. IE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대로 사용하기엔 일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게 이를 컴파일 변환해주는 역할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대충. 자, 저는 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많이 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막 ES6를 한데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배우겠지, 그런 생각 하실 필요도 없고요. 위쪽에 썼던, 이전에 썼던 기능들 중에 불편하거나 조금 더 쓰기 좋았던 기능들 몇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고 다시 돔으로 돌아갈 거니까 부담 가질 것도 없고요. 아, 그냥 저렇게 쓰는가 보다 정도의 느낌으로 가볍게 조금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L 안에 LI로 사용할 거고요. 자, 안에 들어갈 기능들은, 자, 파일을 또 만들어 줘야겠죠. A, B, C 했으니까 이번 D로 갈까요? 자, 현재 문서 기준으로 D 가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디렉트를 좀 나누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갈랍니다. 1. 자, ES 넥스트. 자, 해서 저는 variable 변화된 기능 변수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HTML 문서를 새로 만들고 이곳에 내용을 쌓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랩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헤더 똑같아요. 이 안에 h1 넣는 것도 똑같아요. 자, js 아니면 뭐 웹 기초 똑같습니다. 원래대로 들어가는 링크가 없군요. 그러면 a 태그를 이용해서 똑같습니다. 다른 거 1도 없습니다. 자, 스크립트 쓰는 거 일단 똑같이 쓰겠습니다. 너무 구분하면 헷갈리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이곳에다가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자, 파일 이름은 위에 있는 우리 문서와 동일하게 써야겠죠? 자, 나가서 어디서? JS에서 src에서 D01 저는 위에 이름이 esnext니까 그리고 variable.js니까 쓸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전처럼 컨트롤하고 클릭하는 거 못해요. 왜? 얘로 쓸 게 아니라 기준의 경로를 JS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인 거죠. 바로 dist 여기네요. dist라는 곳에다가 기준 경로는 똑같이 맞출 거니까 저는 새로운 폴더 src라는 디렉토리에 쓸 거고요. 이 src 안에다가는 새로운 파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JS 안에다가 src와 뭐 dist 두 개를 만들어서 연결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 해봅니다. 나중에 또 dist 때문에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 놓고요. JS에다가 다른 거 없이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let i는 0 콘솔 로그 i 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갔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i의 위치는 지금 dist 안에 src 안에 들어간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로고는 잘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놓더라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dist 안에 어디 갔지? 리퀘스트를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줄게요. 자, 새로 고침이 리프레시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는 잘 안 먹습니다.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밑에 컨버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눌러주시면 변환을 해줍니다. 근데 웃기는 건 디스트 된 파일도 같은 자리에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웃풋 파일 있죠?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JS 안에 src로. 파일 이름은 디스트 없이 저장. 경로 바뀌었죠? 그러면 다시 얘를 버튼 눌러주시면 이곳이 아니라 src 안에 D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확인해 볼게요. 어디로? 바로 여기에 있는 변환대 이쪽 말고 이건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시고 경로를 새로 잡아놨죠. 새로 잡혀져 있는 src에 들어있는 제일 밑에 방금 전에 변환된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변환이 된 파일을 건드릴 일이 있을까요? 얘를 건드린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건드린다는 얘기죠.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i와 변환됐을 때 몇 가지 있는 것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자, 유저 스트릭을 몇 번 설명하기보다는 보여는 드렸습니다만, 자,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바스크립트는 과거에 쓰던 기법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위에 제가 바뀌어서 써놓은 변수명 설정부터인데, 과거에 바 i는 0이라고 썼던 데이터는 우리가 수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i는 9 이렇게 바꿨었죠. 네, 일단 잠깐 지우고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우리가 썼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 i는 0이라고 썼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원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에러 안 나고 문제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자, 변화 한번 눌러볼게요. 똑같이 보죠. 에러가 났으면 에러라고 떠야 되는데 그냥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i는 5라고 썼어요. 이거 문제 돼요, 안 돼요? 원래는 문제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왜? 선언을 나중에 하고 먼저 쓴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 더 할까요? 변수 i는, 자, 이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러면요?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 선언했는데 다시 선언했잖아요. 사실은 다 문제 덩어리예요. 선언도 안 했는데 값을 썼고 그 값을 수정을 했고 나중에 선언했고 나중에 선언한 걸 다시 선언했고 함수 안에서도 아니고 같은 레벨 기준으로 변환해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게도 다 나옵니다. 이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구현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어요. 동작이 다 돼요. 근데 전 한 번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고 이렇게 쓰시라고 말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현대적인 개념으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이건 지극히 아주 잘못된 코드니까. 그럼 그것을 애초에 자리를 잡아주려면 이거 잘못됐어요. 동작하지 못하게 최소한으로 기능을 뭔가 세팅을 해주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엄격한 모드라 해서 스트릭 모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엄격한 모드란 뜻이에요.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쳐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소지가 있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동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아주는 게 바로 이 use strict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ES6로 완전히 넘어올 때는 use strict이라고 하는 걸 쓸 필요가 없죠. 왜?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베이스로 잡고 시작을 할 테니까. 하지만 과거에서는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바라고 하는 변수 개념 자체가 use strict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제로 설정을 해주게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변수는 바로 let과 const입니다. 결국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아래 내용은 모두 문제없이 동작하지만 실제로 사용은 금하는 기능, 기술 내용입니다. 현 시점에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에는 뭘 했느냐? use strict이라고 하는 모드를 강제 적용하여 사용했었죠. 근데 제가 그냥 아예 설명 안 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들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위에 발생한 바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 설정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 const라는 아이와 let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문제점,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변수에 관련된 문제점이라면. 여기 보이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변수가 두 가지, const와 let. 그럼 기존에 있던 변수는 쓸까요, 안 쓸까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아예 버리라고 합니다. 그럼 const와 let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const를 상수라고 해요. 둘 다 변수지만 const는 변하지 않는 변수, 변하지 않는 수라고 해서 항상 상자를 써서 상수라고 하는 거고요. let은 변하기를 만들어주는 수라고 해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언어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const와 let의 개념을 잡기 힘들어요. 언제 const 쓰고 언제 let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let을 쓰시면 돼요. 근데 자, 잘 보세요. fna는 펑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써야 되는 변수로 바꾼다. 그러면 const인지 let인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let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자, 위에 거를 따지면 fna는 10이라고 하면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fna는 5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b라고 써야 되겠구나. b 변해요. 근데 이거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const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쓰는 순간 에러, 무조건 에러. 네. 에러라고 뜹니다. 실제로도. 당신은 이렇게 쓰면 이거 변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값은 한 번 정해놓으면 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 내가 변수를 10이라고 썼는데 fnb는 5예요 라고 쓰면 이거 뭘까요? 에러예요. const는 한 번 정의를 해놓으면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변수 선언만 해놓으면 값을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넣으면 값 넣을 수 있을까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못해요. 선언과 동시에 값을 때려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자, 헷갈리신다면 향후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 const는 변하지 않는다. 상수다. 그래서 생성과 동시에 값을 작성해라. let은 변할 수 있다.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 이 개념만 잘 잡으셔도 됩니다.